정말 나왔습니다. 현금 또 나왔어요. 가방. 또 현금 항상 집에 현금 1, 2억 정도는 갖고 계시고 그런가 봐요.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3억 갖고 계신 분이 무슨 충격을 받아요? 3억 정도는 항상 집에 갖고 계신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갖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민중 변호사를 자임해오던 이재명 변호사 출신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집에 현금 1, 2억이 있었을까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자, 어제 KBS 뉴스였잖아요. 맞습니다. KBS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단독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돈의 의미가 과연 뭔지. 네. 예. 자, KBS 뉴스 한번 볼까요? KBS 뉴스를 보면은 영상 화면이 있나요? 네, 아니 예. 영상 아니고 예.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초밥 배달했던 7급 그 공무원 A 씨. A씨가 작년에 정말 크게 폭로를 해서 초밥 11분 배달했다, 능이백숙 시켜 먹은 능이백숙. 거,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혜경 씨가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와서 직접 사과도 했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배소연 하고 나눈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저 단서를 하나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배땡땡으로 되어 있는 분이 네. 배소연 씨일 테고 배소연 씨가 이제 5급으로서 7급 공무원인 A 씨한테 이제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 지시가 나갑니다. 다른 비서에게, 그러니까 다른 누구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쓸 수는 없고 다른 비서 출금 내역서 받아서 순회동에서 보자. 순회동은 이재명 네, 지사의 경기지사. 아파트가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A 씨가 전표는 따로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증거가 이번에 된 겁니다. 통장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해서 어저께 KBS 뉴스에 저 통장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통장에 돈이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가? 네. 이제 저 7급 공무원의 진술은 뭐냐 하면 자, 배소연 씨가 네. 순회동에서 종이 가방을 하나 갖고 내려왔다. 네. 그래서 그게 뭔가요?라고 했더니 이거 입금하라고 하면서 한 1억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네. 며칠 뒤에, 네. 그러니까 한 1, 이틀 뒤에 다른 공무원한테 네. 현금 내역서 찍은 거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을 보내줬다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된 거죠. 자, 왼쪽 거 한번 크게 확대해서 봅시다.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 옆 화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소연 씨가 1, 2억 원쯤 된다고 했고 아씨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아니 네. 저는 초밥 10인분 들고 갖다 주고 또 뭐 네. 갈비 갖다 주고 네. 뭐 능이백숙 배달하고 하는 것보다 네. 현금 1억 배달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영광스럽다? 조금 더 폼나지 않나요? 글쎄.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돈신부 저 혹시 무슨 위험을 감지한 건가? 아니지 이런 거지. 초밥 배달해, 뭐 배달해, 와이셔츠는 어디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7급 공무원을 솔고 노비처럼 사용을 해왔어요. 저 이재명 씨 집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배소연 씨가 7급 공무원을 시켰던 일이고 저 1, 2억 원은 분명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가 해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배소연에게 그렇죠. 주면서 이건 네가 해라. 그렇죠. 예, 라고 해서 배소연 씨 혼자서 했으면 되는데 네. 그걸 배소연은 지가 안 한 거지. 이걸 내 짬밥이 나도 이제 올랐는데 그렇죠. 상상을 하자면은 그동안 저 사무장 시절부터 네. 이런 심부름들 쭉 해왔는데 네. 이제 내가 5급 공무원인데 나한테 아직도 이런 걸 시키냐?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비서한테 시켰군요. 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이 진술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는 네.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들, 그래서 대장동에서 뭐 유동규에게 줬다, 정진상이 요구했다, 김용이 요구했다 이런 진술들만 나왔었는데 이를테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집에서 돈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로 직접적으로 가는 수사의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남욱이 얼마 줬다, 네. 김용환한테 얼마 줬다 이렇게 진술들만 있다가 네. 이번에 현금 통장 찍힌 통장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봉투에 돈 들고 있는 거 봤다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들어간 돈 나간 돈 네. 저희가 이제 표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통장 아니 요 요거 표 말고. 말고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돈 금액이 있는데 돈 금액을 보면은 2억 7,500만 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통장 안에. 자, 그거를 지금 안 저거에 만드셨나? 보면은요, 네. 2021년 6월 28일 날 네. 저게 일단 1,500을 찾았어요. 네. 1,500만 원을 찾았고 네. 또 1억 5천만 원을 또 넣었습니다. 요 표입니다. 요 네, 표 네. 이재명 명의 농협통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내놓은 거죠. 네. 현금을 뭐 2019년 3월에 네. 1억 5천만 원 인출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에도 5천만 원 인출했다. 네. 저렇게 하면은 2억이 됩니다. 네. 2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저거는 액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것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쓴 곳은 2억 7천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친 조의금으로 갖고 있던 게 한 7천만 원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거 기탁금 그리고 경선 사무실 비용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 얘기를 자세히 이제 저희가 네. 표로 아까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표 정리를 해놓은 거를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저 앞에 2019년 3월, 2019년 10월, 2020년 3월이 민주당 해명입니다. 1억 5천만 원 인출하고 5천만 원 인출했습니다. 2019년입니다. 그런데 방금 어제 KBS에서 제시된 A씨가 제공한 통장은 2021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더 지났어요. 2년 3개월 동안 저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1억 5천만 원을 그때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거를 보면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 하면은요. 네.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미 2019년 3월에 네. 2년 후에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응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네요. 하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 3월이면은 네. 2018년 경기도지사로 네. 당선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기탁금을 저때 이제 마련해서 미리 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합리적 해명인데요. 예. 아니, 미래를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2년 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갈 거야. 네. 그때는 사무실 비용 등 등록금 등 많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미리 현금을 찾아서 집안에 갖고 있을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 돈을 저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해명이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저 부분에 문제점들을 보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이건 이제 검찰 측의 생각일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되게 현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은 네. 돈을 찾습니다. 또 돈을 입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돈을 섞어 넣는 겁니다. 다른 돈을. 그리고 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돈을 많이 흘려 넣는데 저때 또 흔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용되는 수법이 이 현금 어디서 났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저희 부모님 상에 와주신 분들이 내놓은 부의금입니다. 제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거기 저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에 책값으로 사람들이 돈을 후원금. 주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책 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하면은 다들 네. 이제 또 부의금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축의금 가수로 들고 네. 오죠. 정확하게 네. 노웅래 의원도 자기 집에서 돈다발이 나왔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지금 통장에 1억 5천만 원, 뭐 1억 2천만 원 뺀 흔적이 있고 또 다시 후에 입금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돈은 여기에서 나왔던 돈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쓴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입금과 출금과 입금을 맞춰 놔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이른바 저희가 이제 저수지가 필요한 이유가 네. 이래서 필요합니다. 저수지라는 게 현금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뺐다가 네. 넣었다가 하는 그게 저수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네. 노웅래 의원보다 확실히 고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네. 노웅래 의원은 이제 그걸 갖고 있다가 네. 걸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후보 재산 공개 내역을 봤습니다. 이재명 보통 재산 공개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주식 얼마, 아파트 얼마, 네. 뭐 예금 얼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네. 플러스 항상 현금이 현금.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금은 이렇게 바로 증명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신고해 놓는 거예요. 네. 이재명 네. 후보는. 네. 그래서 현금을 한 2, 3억 정도를 신고를 해 놓으면 네. 어떤 알바가 되냐면은 요렇게 딱 걸렸을 때 네. 그리고 나 신고했어. 나 신고한 건데. 네. 그 지금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의 대응은 뭐냐면은 네. 신고한 거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저 표를 보면 자, 재산 공개에 저 2021년 말 기준을 저걸 하나 넣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오른쪽 봐주십시오. 하단. 예. 예. 아마도 검찰도 이런 표를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 2021년 연말에 재산이 한 31억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 예금이 10억 800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의문. 네. 자, 경선 기탁금과 뭐 사무실 자금으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현금이 줄었어야 되는데 네. 3억 2,500만 원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고 경선 저 2021년 6월에 네. 그리고 이제 경선이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되고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2022년 1월에 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번에 현금이 0원이에요. 네. 0원인데 그대로 예금이 13억 얼마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던 거를 예금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돈은 네.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 기탁금으로 썼다는 게 네. 조금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 당규를 봤더니 네. 대통령 후보로 맡겼던 기탁금은 네. 특별 당비로 당에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액수는 안 바뀌는데 계속 그 현금을 가지고서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넣었다 뺐다 했을 가능성이 예. 가장 큰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몰라도 예. 은행이 물론 저금리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금 3억을 집에다가 어디다 둘 것이냐 네. 하는 게 사실 제가 현 3억이 안 지금 있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말을 죄송합니다. 바꾸시면 현금 3억 정도는 갖고 계신다면서요. 안 있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 5만 원짜리로만 해도 100만 원권이 한 요만큼이라고 치면은 요게 60개가 있어야 3억이 되는데 네. 요런 거를 집에다가 3억을 무슨 소파 밑에 두고 외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금고 같은 거 뭐 거기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3억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불안해서 이 돈을 빨리 네.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3억을 끊임없이 집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집에 현금 많은 놈은 주로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아,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속담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집에 현금 많은 사람이 이제 구린 사람들이다. 되게 이제 기업에서 기업의 돈을 배임하거나 삥땅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다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둔대요. 그래서 국권 같은 게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명확치 않은 돈,
돈꼬리표가 이상한 돈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으로 많이 쌓아둔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국민적인 상식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이름으로 또 탁 넣어놓잖아요. 이재명 네. 1,500 차점, 이재명 1억 5천 입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알리바이라고 생각되고 네. 저 표에서 다시 봤지만 네. 저 2021년 6월에 입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김용 네,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예. 구속될 때, 네. 그러니까 8억 원, 8억 몇 천만 원 이제 수수, 그거 네. 정치자금 수수로 들어갈 때 정확하게 그 8억을 받은 시점들이 4월부터 6월이었어요. 4월부터 6월이고 4월에 이제 광주 쪽 돌고 있다, 네, 호남 네, 쪽 네. 돌고 맞습니다. 있다, 돈이 필요가 되니까 그 발언과 남욱의 진술과의 유사성, 네. 뭐 시점 등 네. 이런 것들도 반드시 검찰이 저게 나온 이상 짚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우리 네. 지금 역시 나야나님이 동상이명 출연했을 때 에어컨 10년을 썼다고 하더만 이게 맞아요.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TV에서 보면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자기는 가난한 집 출신이고 그래갖고 뭐 소금 돈을 엄청 안 써갖고 부인이 막 짜증내고 이런 컨셉들을 많이 연출을 했잖아요. 그 반찬 없어가지고 네. 소금에 네. 그냥 소금만 있으면 소금에 밥 먹으면 맛있어 뭐 이러면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여보, 우리 고기 좀 사 먹자. 아 나 소금하고 밥만 있으면 돼. 아 여보 우리 집에 3억이나 현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소고기 못 사 먹어? 3억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갑자기? 그 3억은 뜰 때가 따로 있어요. 쓸 때가 따로 있어요. 진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때 아마 에어컨이 20년 썼다고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10년이었습니까? 지금 예. 코드 제로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빈곤 포르노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러나 이 건 자체는 지금 이 인력이 어디서 그 종이 가방에 든 인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명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이 구린 돈이다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다. 네. 경선 기탁금과 사무실 임대에 썼다. 네. 명예를 훼손하려는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의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